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주식과 함께 펀드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통 주식은 직접 투자, 펀드는 간접 투자라고 하죠. 오늘은 펀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할 것 같지만 막상 실제로 투자하려니까 이름이나 개념들이 복잡한 거 투성이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의 정확한 명칭은 집합투자기구인데요. 펀드를 간략히 설명하면 2인 이상에게 투자 권유를 하여 모은 돈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 주식 하나가 몇백만 원인데 그 큰 돈은 없어도 몇천 원부터 몇만 원까지도 바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하겠죠? 또 일정한 자격과 경험이 있는 분들은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식을 할 때 매일 장시간 이렇게 막 내내 마음 졸이면서 초 단위로 확인할 필요도 없고 관리도 다 알아서 전문가가 해주니까 아주 편하겠죠? 예전에 리츠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구조는 매우 쉬워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되고 싶은 분들이 많지만 건물은 너무 비싸니까 개인 투자자가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돈을 들고 모여가지고 건물에 딱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리츠 펀드입니다. 모여서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형 펀드, 채권에 하면 채권형 펀드 등등 이렇게 이름은 쉽게 붙이는데요. 펀드는 보통 적금과 비슷한 적립식 펀드와 예금과 비슷한 거치식 펀드가 있습니다. 쪼개서 조금씩 넣는다면 적립식 펀드, 큰 돈을 넣어두고 어느 기간 동안 빼지 못하면 거치식 펀드입니다. 원하시는 형태로 투자하시면 되겠죠? 펀드에 투자할 때는 그 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투자군에 대한 본인의 전망에 따라 투자하는 것이 좋고요. 주식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것에 투자하는지 잘 알고 기대 수익률이 높은 분야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펀드에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가 중요하겠죠. 해당 펀드의 펀드 매니저가 경험이 아주 많고 과거에 신뢰할 만한 성과를 가지고 있다면 더 믿고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펀드를 선택해야겠죠. 이름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펀드의 이름은 운용사, 운용전략, 분류 특징, 수수료 등 이 상품 안에 모아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 마지막 영어들은요, 보수와 수수료의 방식에 따라 나타납니다. 보통 A, C, E, S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요즘 B형은 판매를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수료와 보수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수수료는요, 선취와 후취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선취라면 미리 뺀 금액이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후취라면 나중에 빼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0.53%가 선취 수수료라면 나의 수익률을 마이너스 0.53%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보수는요, 매일매일 내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에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는 수수료와 달리 펀드에 납입한 금액에서 자동적으로 차감이 돼서 매일 기준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처럼 고려해서 계산할 필요성은 없지만요, 높을수록 장기 투자할 때는 부적합하겠죠? 그럼 이런 수수료와 보수의 수준에 따라서 클래스로 불리게 되는 건데요. A 클래스는 선취 판매 수수료를 받지만 연간 판매 수수료가 낮은 펀드, C 클래스는요, 선 후취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에 연간 판매 보수가 높은 펀드, E 클래스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입 가능한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장기 투자는 A 클래스, 단기 투자에는 C 클래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에 더 저렴하게 수수료를 받으려면 온라인으로 해서 A-E, C-E 형태의 펀드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클래스가 있는데요. 선취 수수료가 없고 연간 보수가 오프라인 가입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불리는 펀드입니다. 이 펀드는요, 펀드 슈퍼마켓이라는 사이트에서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아래로 내려보면 수익률이 높은 펀드나 펀드 고수들이 보유한 펀드 등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펀드 초보자들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상위에 있는 S-P나 S-PRS는요, 연금 클래스를 나타내는데요. 보통 증권사나 은행에서 펀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도 좋지만 펀드 슈퍼마켓이 조금 더 쉽게 나와 있는 편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추천합니다. 물론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겠죠? 펀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할 때 자신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단기 투자를 하더라도 너무 급하게 투자를 회수해버리면
수익이 나기 어려우니까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펀드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적금이나 예금은 은행에서 내 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요. 펀드는요. 주가에 생긴 손해를 펀드 매니저가 책임져 주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맡긴 돈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고요. 원금에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꼭꼭 감안하셔서 나의 스타일에 맞게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펀드 수익률을 간편하게 비교한 사이트도 있는데요. 그 사이트는 아래 설명란에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코슈와 함께 애널리스트처럼 분석하시고 전문가처럼 투자하세요. 야, 너도 투자할 수 있어.